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03% 상승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0.02%, 0.01% 소폭 하락하며 숨고리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뜨거운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에 놀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부 되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와 같은 거물급 투자자의 움직임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7월 PPI가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3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틀 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이번 PPI 쇼크는 연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기업들이 관세 인상분을 아직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지 않고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 마진 압박과 시차를 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더 키웠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0.5%포인트의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 주식을 2천만 주 매도하면서 비중을 일부 줄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 10%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버핏의 투자는 그의 전형적인 가치 투자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시장이 외면할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는 원칙이죠. 이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애플 비중 수도는 여전히 압도적인 1위 보유 종목이지만 그동안의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일부 덜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인텔이 미국 정부가 인텔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을 지원하고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소식인데요.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민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텔에게는 자금난 해소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라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금요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평화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유가 안정과 유럽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01k 내 주식 보유 비중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후반 근로자의 경우 주식 비중이 88%에 달해 10년 전 82%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강세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심리를 보여준다는 의미인데요. 주식시장의 좋은 성과가 위험 선호 심리를 늘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할 경우 과거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보복으로서 캐나다에서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미국의 캐나다향 증류주와 와인 수출이 각각 62% 그리고 67% 급감했다고 합니다. 새 전쟁이 거시경제 지표를 넘어 실제 개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와인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데요. 이처럼 주요 교역국의 불매운동은 관련 미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모기지 평균금리가 6.58%로 하락하며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와 집값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주택시장의 희망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약간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입니다. 금리 하락이 지속된다면 얼어붙었던 주택 구매 심리가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주택 구매 여력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을 이사철 판매 시즌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은 뜨거운 생산자 물가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벅시아 해서웨이의 움직임이나 인텔 관련 소식처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발표될 7월 소매 판매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등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